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천만 뉴스 일일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주가 창만 보면은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가지고 안 보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좀 올라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지 마세요. 자꾸 보다 보면은 주가창 자꾸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3원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1450원 선을 넘겼습니다. 넘겼고 전날 그 주간 거래 종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17.5원이 오른 거더라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미국발 세계 금융 그 위기 당시에 2009년 3월 16일 이후로 15년 9개월 만입니다. 일단은 미래에셋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환율이 치솟은 것은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을 이제 밝힌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랑 그 달러 그 가치가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금리 급등, 달러 가치 급등. 이렇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4.25에서 4.50%로 0.25% 인하를 했고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예상 인하 횟수를 9월 전망대랑 9월 전망대 그 4회에서 한 2회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은데다가 인플레이션이 그 둔화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인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거죠. 이날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는 뉴욕 증시도 이제 뒤흔들었습니다. 18일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50년 만에 최장 약세 흐름을 이제 이어갔어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123.0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42,326.87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19개월 연속 떨어져가지고 50년 만에 최장 기간 약세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그 178.45포인트 내려가지고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전장보다 716.37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9,392.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증시의 그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그 코스피는 2.33% 떨어진 2,426.5에 거래를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2.16% 떨어진 682.53에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한 거죠. 이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를 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비트코인의 전략적 그 비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관여할 의사가 없다 그런 의지를 이제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10시 정도에 비트코인이 10만 1,319달러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전날 기록했던 그 사상 최고가 10만 8,300달러대와 비교를 하니까 약 7% 이제 빠집니다. 내년에도 그 미국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고환율 장기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지는 겁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일부 업종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수입품이 가격이 높아져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제 지속이 되면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니까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53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은 지난 21년 10월 4,692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에 꾸준히 이제 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시장 개입에 나선다면은 4천억 달러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불안이 이제 가중이 되다 보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도 있고 내국인들의 그 자본 유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그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은행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어요. 은행권의 구조적인 외환자산에는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그 위험 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 가중치 적용 기준도 이제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는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하게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은행별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서 기존의 그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가지고 최대 2.5% 정도 차등을 해 가지고 추가 지분을 적립을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은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 시기랑 방법을 재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오늘 또 골 때리는 게 그 마이크론 때문에 또 골 때렸어요. 오늘 마이크론 그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시장 둔화 여파로 PC하고 스마트폰용 메모리 수요가 정체된 탓인데 이 마이크론은 HBM 등 그 인공지능용 메모리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쳤지만은 주가가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경쟁사보다 한 달 일찍 실적을 공개해서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불리는데 하여튼 그 마이크론의 기대 이하 실적 전망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기업 주가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 PC용 디램 매출 비중이 큰 삼성의 4분기 실적도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그런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18일 실적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2025 회계년도 2분기에 매출 79억 달러, 주당 순이익 1.53달러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네요. 매출은 컨센서스인 89억 9천만 달러를 12% 밑돌았어요. 그리고 EPS는 20.3% 적은 수치고 1분기에는 컨센을 웃도는 EPS를 기록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미래를 어둡게 본 거는 PC, 스마트폰, 이 자동차 등 소비형 제품이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가 점점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 메모리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내년 PC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5% 안팎의 부진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 대규모 메모리 구매 주문이 쏙 들어갔다. 쏙 들어왔어요. 디램보드는 낸드 플래시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론은 이날 낸드 플래시 웨이퍼 투입량을 이전보다 10% 이상 줄였고 시설 투자도 감축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커진 그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도 단기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HBM은 좋긴 나왔는데 이런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우리 반도체들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상당히 좀 요동치고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